안녕하십니까. 어, 민원과 청원TV 제9회 오늘 방송 주제는 연차 유급 휴가제도 문제 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 대단히 민감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차 마시다 문득 생각나서 법안을 개정한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1년간 연차 유급 휴가 문제로 노동부의 민원과 질의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개념 정의가 불명확해서 법률 해석의 착오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로 노동부의 법리 해석에 현실성도 없고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평등한 법 적용으로 인해서 노무행정에 커다란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많은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 휴가 이걸 보면 1항에 사용자는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4항에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법조항을 놓고 노동부와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아래와 같이 지금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이것이 제1항입니다. 그와 별도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이건 2항입니다.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말이 참 중요하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 바,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 2년 차에 15일의 유급 휴가가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 휴가가 각각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차가 되는 시점인 1년 1일은 근로기간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유효한 시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와 합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무법인 한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인용한 건데요. 따라서 이제 노동부에서는 최초 입사자의 경우 이걸 민원을 해봤더니 2년 차에 돌입하면 바로 26일에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법리 해석은 이렇게 될 경우 정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위 민원 회신의 오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동법 1항과 2항을 별개로 판단한 오판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1년 이상 근로한 자와 1년 미만 근로한 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걸 해석한
이걸 설명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동법 제4항을 이건 무시한 오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동법 제4항에는 근로자가 몇 년을 근무했건 간에 총 연차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사항에 보면. 그래서 결정적으로 법리 해석을 자의적으로 노동부에서 해석하는 바람에 법정 총 연차 일수는 제60조 사항에 2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조항을 노동부 스스로 무시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부에서는 문해아처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연차 유급 휴가가 26일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혼 없는 노동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강요하는 불법 행위가 진정 불평등 불공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12개월 1일, 즉 말해서 1년 1일을 근무한 근로자와 23개월 29일, 즉 1년 11개월 29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똑같이 26일간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 휴가를 쓰지 않았으면 26일간의 연차 수당을 줘야 된다 라고 노동부에서는 주장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되면 2년 이상 장기 근속자보다 차라리 1년간의 단기 근속자가 훨씬 이득이 되는 법조항으로 자의적 해석을 한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법리 해석의 오류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항과 2항을 별개로 보면 불평등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는 2항의 근로자가 1항의 근로자로 바뀌는 순간 2항을 우선으로 해서 1항을 적용하는 법리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12개월 1일을 근로하고 퇴사할 때 11개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4일분의 연차 수당을 금전으로 사용자는 보상해야 한다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13개월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3일분의 연차가 발생하고 23개월 1일을 근무한 자는 23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공정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차의 사용은 지금은 약간의 규제가 있지만 퇴직하기 전에는 어느 때라도 모아놓은 연차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건 금상첨화겠지요. 이건 저의 이제 의견이고, 따라서 노동부는 하루빨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리 해석을 정말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현실성 없는 법리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법적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개정 목적은 최초 입사자의 경우 1년 차에 80% 미만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서 과거에는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불이익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 이번 개정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근로기준법 해설은 연간 25일을 넘은 26일을 달라는 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동부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